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과 조명은 간에 법정에서 붙었습니다. 자, 지금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김혜경이 결국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것이 드러나는 상황임에도 지금 김혜경이 뻔뻔하게 자신은 모른다, 배 씨가 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변론 형태를 김혜경 측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나 조명현 씨가 아주 날카롭게 반박하는 직접적인 이런 증거들을 댐으로써 그러한 김혜경 측의 이러한 시도는 사실 무의로 끝나는 재판이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김혜경의 범죄 혐의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고, 나아가서 그는 결국 김혜경의 배우는 이재명이죠. 그래서 이재명과 김혜경 부부의 완전히 일탈된 행위, 공직자로서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세금을 받는 공무원들을 마치 산업이처럼 이렇게 부려먹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점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판이 갈수록 지금 열기를 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는 특히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이재명 도지사 자택으로 이제 이 공무원들을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식사, 다양한 형태의 이런 것들을 지금 배달을 갖다가 지금 지시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안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이 무슨 식당이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음식을 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소스를 뭐를 넣어라, 이런 식의까지 갑질을 하면서 공무원들을 부려먹었던 증언까지 나와가지고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파렴치한 행태가 이게 지금 새로운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이 나왔어요. 공무원을 완전히 자신의 개인 무슨 가정주부, 가정 요리사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 황당한 갑질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조명현 씨가 폭로를 했는데, 김혜경이 단지 어떤 식사 이런 걸 시키는 정도에서 넘어서 회덮밥 소스를 간장이냐 초장이냐 이런 것까지도 정해가지고 자신들에게 요구했다. 이런 폭로까지 했습니다. 이 김혜경이라는 김혜경이 도지사가 아니죠. 남편이 도지사입니다. 근데 김혜경은 얼마나 이렇게 바쁘길래 남편이 이렇게 식단이 까다로우면 자기가 그걸 해주면 되는 것이지, 이런 걸 바쁜 공무원들,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공무원들을 자신의 가족의 일을 위해서 해서 더 나아가서 정말 갑질도 가지가지한다, 이런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폭로까지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김혜경의 변호인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어요. 조명현에게. 자, 피고인에게, 그러니까 이제 김혜경이죠.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을 제공할 때 배 씨와 피고인 사이에 연락이나 논의가 있었는지 경위를 아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 변호인의 이 질문의 의도는, 김혜경은 모른다, 당신이 직접 본 거 아니냐, 조명은 네가 직접 본 게 아니지 않느냐, 배 씨한테 얘기 듣고 왜 김혜경한테 혐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느냐, 그러면서 요걸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런 의도로 혹을 떼려고 물어본 것인데, 혹을 떼려다가 혹이 하나 더 붙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조명현 씨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김 씨가 김혜경이 음식에 대해서 피드백을 줬다, 아주 자세하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간장 베이스냐 초장 베이스 회덮밥이냐까지 김혜경이 확인했고, 그거를 올리면 되는 그런 식이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세금 받는 공무원들이 이런 걸 시켰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돈도 결국은 경기도 법인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지금 불법과 비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게 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생각이 드는데, 이러고도 여전히 이들이 고개를 쳐들고 직접 그 일을 담당했던 당사자가 나와서 이게 좀 폭로를 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지금 고개를 쳐들고 이러면서 자신이 죄가 없느냐, 이런 행태를 지금 아직까지도 보이고 있는데, 재판이 좀 제대로 이 진실을 밝혀서 법의 어떤 무서움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명현 씨가 얘기하니까 검찰도 아마 이제 추가 질문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도지사 자택에, 이 중요한 게 이제 도지사 자택에 올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공적인 어떤 식사 자리 이런 게 아니고 개인이 먹을 거, 이걸 가지고 공무원들을 이렇게 부려먹은 거예요. 불법적으로 올리라고 배 씨에게 연락했다고 하는데, 배 씨가 메뉴를 임의로 정해서 이재명이한테 식사를 갖다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이 조명현이
임의를 할 수 없다. 그런 거 없다. 다 그 김혜경이 일일이 확인했고 고치했고 지시했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간장이냐 초장이냐 여기에 맞는 회도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다음 기가 막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이 일종의 확인 사살을 했다고 봅니다. 김혜경의 불법에 대해서 불법과 비의사실 완전히 일그러진 일탈일 행태에 대해서 갑질 행태에 대해서 확인 사살한 걸로 봅니다. 변호인의 질문을 통해서 조명현 씨의 답변이 나왔고 검찰이 다시 물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똑같은 확인하는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혜경 측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지금 불리한 내용들이 조명현에 의해서 폭로가 되고 그중에 이제 조명현의 증언도 있지만 조명현 씨가 수사기관에 또 이렇게 법정에 제출한 녹음물들이 있습니다. 그 녹음물에 보면 적나라하게 자, 조명현과 배 씨와의 사이에서 주고받은 내용들, 그다음에 그 내용들 간간히 김혜경의 어떤 지시, 오다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나타납니다. 또 이재명 얘기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이 법정에서 이 조명현이 법정에 제출한 그 증거물 이것의 어떤 그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조명현의 법정에서 증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흔히 하는 수법인데 뭐 배우가 있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을 이제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아주 또 제대로 잘 반박을 했습니다. 자, 검찰이 그때 신문에서 조명희 씨가 제출한 도법인카드 결제 관련 음성 녹취록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여성이 이제 불상의 여성의 목소리가 여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증거물로서 뭡니까 이게 부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김혜경에 불리한 이런 내용들 결국 배 씨를 통해서 김혜경이 배우였기 때문에 이걸 좀 빼기 위해서 증거물의 어떤 그 뭡니까 적합성을 의심하는 이런 식의 이제 시비를 건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검찰이 판례에 따르면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은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대화에 원래 참여하지 않는 자가 녹음을 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다 이거죠. 이거는 자기는 대화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어떤 그 상대방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이다 이거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음성 녹취록은 주 대화자가 뭐냐면은 배 씨하고 조명현입니다.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이 슬쩍 본인도 모르게 끼어든 거죠. 이건 법에서 금지하는 그러한 통신비밀보호법 중에 저촉되는 것과 관계없다. 특히 검찰은 조 씨와 배 씨가 한 팀으로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와중에 제3자가 이제 이들 업무와 관련된 이런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일축을 했고 법원도 이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이런 거 녹음이 됐기 때문에 그 녹음에 나온 내용에 오히려 신뢰도를 더 높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김혜경 측이 이 조명현의 증언을 갖다가 이제 탄핵하고 증거물들이 채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억지 변론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건 뭡니까 지금 이재명이 법정에서 보이는 행태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오늘 그런 식의 공격이 나왔는데 다 방어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이제 이 김혜경 변호사가 조명현이 제출한 그 녹취록 일부를 제시하면서 자, 증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탑승한 배 씨가 하차하자 증인이 조명현 씨가 혼잣말로 너 지금 내가 증거 수집하는 거 모르지? 라고 하는 게 이제 녹음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이제 트집 잡는 겁니다. 녹음 범위, 방식을 보면 단순히 갑질 피해 때문이 아니라 뭔가 증거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장기적으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의도가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배척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 씨가 답변을 잘했다고 봅니다. 자, 증거 수집은 이게 무슨 기관 제출용이 아니고 내가 배 씨에게 제시하며 갑질하지 말라. 이런 수준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아마 나의 그런 녹음을 다른 목적을 둔 의도적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변호인 측은 그러나 그렇다면 내가 나의 혼잣말을 왜 남겼겠냐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반박이었어요.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너 지금 내가 증거 수집하는 건 모르지 이런 말을 왜 그대로 여기다가 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하다고 볼 수 있죠. 갑질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했다.
조명혜 씨의 발언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명혜인이 변호인이 제보 내용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죠. 이들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전 정부에서, 즉 문재인 정부에서, 당신들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에서 권익위가 나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했어라고 한마디로 일축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 새로운 내용들,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그 이재명, 김혜경의 그 온갖 희한한 행태의 갑질, 이 자체로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즉각적으로 백배 사죄를 해야 되는데, 이 멀쩡하게 뭡니까, 세금을 받는 공무원들을 갖다가 무슨 대리 기사, 배달 기사로 생각하고 가정주부로 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무슨 뭐 소스가 어떻고 간장 소스니 초밥 소스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자신들을 지부에 배달하게끔 하고, 그 돈도 보니까 경기도 법인카드로 해놓고 하는 이런 이중 삼중의 불법을 저지른 사실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들 부부의 추악한 이런 그 실체, 갑질 행태, 일탈 행태가 점점점 드러나고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